한 주간 화제의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란을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측이 완전히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가 되고 있나요? 대화는 지금은 뭐 일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예.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요회의나 뭐 무슨 행사, TV에 나오는 행사를 하면 이건 코미디가 따로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고 뒤에 뭐 장관들이 쫙 서서 그냥 뭐 옳습니다. 당신 뭐 위대한 대통령 덕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거에 우리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나오는 뭐 이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말은 못 하는데 지금 국방장관 말 다르고 전쟁부 장관 국무장관 말 다르고 대변인 말 다르고 대통령 말이 달라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목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만 해도 벌써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핵 능력 해체라고 그랬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또 큰 이야기한 것은 정권 교체, 예. 레짐 체인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무조건 항복이라고 합니다. 그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면 일단 그 항복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이 없는 거니까 이건 뭐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를 했고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중재가 있다. 지금 중재를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 그런데 중재를 하려면 미국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건 팩트죠.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이 이야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뭐 굳이 어떤 공통점을 끄집어내라면은 이게 이제 드디어 양쪽 다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페제시키안이나 어떤 그 종전을 위한 조건을 일단 제시한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침략 인정, 이 두 가지를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재를 하는 나라들은 중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근데 뭐 글쎄요. 지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미국이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란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혹은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전쟁 비용이고요. 두 번째 유가, 세 번째 걸프국의 피해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 비용은 개전 후 100시간 비용이 대략 연구기관에서 37억 달러 추산치를 내놨어요. 37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인데요. 예. 그게 100시간 동안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 재미삼아 계산을 해보니까 1분에 우리 돈 9억 원이에요. 와. 1분에 9억 원씩 나가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들죠. 아무리 미국이 돈이 많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 예산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갑자기 돈을 쓰면 이 예산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든가 무슨 예산을 조정하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의회가
나서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의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지지도도 낮단 말이에요. 게다가 마가 진영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지금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헤드 드론, 자폭 드론이 이게 뭐 2만 달러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막 이 벌떼처럼 날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하나 잡으려면 2만 달러짜리 잡는데 패트리어트 4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가성비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제 유가 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당장 우리나라 주유소의 기름값 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어제 기름 넣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걸프 국가 위기입니다. 걸프 국가라고 하면은 사우디, 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이렇게 6개 나라가 걸프 협력 회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이 나라들이 당장 타격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석유 원유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란이 공격을 해서 뭐 타격을 입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이 생산한 원유가 지금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가 되는 겁니다.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막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뭐 100달러 지금 이미 90달러 배럴당 넘었고요. 전쟁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150달러까지 간다. 그럼 이건 뭐 오일 쇼크죠. 네. 당장 이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요. 그 걸프 국가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전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기업인 중에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중동을 전쟁에 끌어들일 권한을 누가 당신에게 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무한정 끌고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중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상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지상전은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지상군 파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자, 과거 이라크 침공 때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아는데요. 그때 한 17만 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이란은 국토가 이라크의 4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병력이 가려면, 자, 당장 이 17만 명이 가려면 17만 명이 한 끼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다 가야 되거든요. 거기다 탄약 가야죠. 장비 가야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군수 문제, 군수 보급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력을 배치해서 치고 들어가는 준비 과정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예. 거죠. 지금 미국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군 지상군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최정예 공수사단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그 한 나라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한 전투, 한 지역을 위해서 들어갈 때는 공수사단이 공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곤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르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쿠르드군. 자, 그런데 이 쿠르드족은 뭐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대 유랑민족이라고 해서 한 3, 4천만 되는데 이 네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여기에 걸쳐 있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자주 이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용을 했는데 번번이 토사구팽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저는 이 쿠르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 70년대 이라크 견제할 때 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4년 IS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한 테러 전쟁, 그다음 시리아 내전 이런 데서 쿠르드 군이 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이 미국이 배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쿠르드 군 그냥 팽개 쳐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이란이 이라크의 4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질 때 쿠르드군이 이 진격을 하고 거기에 뭐 조금의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뭐 저항이라든가 뭐 이 그런 봉기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 모델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란에서는 그 모델이 되기가 참 힘들고요.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수천 명이 무슨 이라크에서 국경을 넘어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덩어리가 4배고요. 예. 이라크 국경에서 테헤란까지가 800km입니다. 예. 그냥 가도 거기를 수천 명이 간다고 그 무슨 그게 게임 체인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전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미국이 투입을 한다면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쿠르드군의 뭐 지원 없이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그 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사실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양측의 전력을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쟁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도 치밀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현 정권은 자기들이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죠. 게다가 이건 또 이란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마이너스 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란도 망하지만 미국도 편치 않은 미국도 피해가 큰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번 작전 이름이 뭐 장대한 분노 에픽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에픽이라는 걸 썼는데 에픽 페일러 장대한 실패. 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으면 해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일주일 내로 뭐 뭔가 이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이 출구 전략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조금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럴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항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란은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고 미국은 그걸 무조건 항복이라고 간주를 하고 네. 이런 뭐 어떤 상황이 빚어져서 적당하게 이 지금 걸프 국가들이 전쟁 끝내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예.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뭔가 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수치로 이야기하면은 제 임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가능성이 한 51% 정도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건 과거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했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무려 1경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되풀이할 것 같습니다. 유야무야 전쟁이 마무리될지 일주일 후에 한번 다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치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